네, 오늘 개학일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설레고 또 긴장되지만 코로나19로 걱정도 많습니다. 개학을 맞아서 학교의 코로나 대응 방안과 또 코로나 때문에 빚어진 교육 공백 등 궁금한 게 많은데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개학이라서 저도 학부모인데 걱정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일단 예. 등교를 하면 이동이 많아지고 또 집에 뭘 가져올 수도 있고 묻혀올 수도 있고 이런 걱정이 그렇습니다. 많으실 텐데 코로나 대책은 일단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예, 저희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킨 학교, 절대적 안전지대로서의 학교, 이런 그 방향에서 학교가 또 이제 2020년에 1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철저한 방역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주 세밀한 매뉴얼도 이렇게 학교에 배포해서 학교가 또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방역 인력 같은 경우에는 한 9천 명 정도, 네. 그리고 또 이제 1,000명 이상 과밀학교, 과대학교에는 보건교사도 이렇게 새로 파견하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방역 인력을 서울의 경우는 한 3명에서 5명 정도인데 올해는 한 4명에서 6명 정도. 늘리셨다. 또 필요하면 얼마든지 학교가 네. 방역 인력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학부모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보다 아이들의 가족이 사실상 더 많이 걱정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사실 학력 격차를 더 키웠다는 그런 지적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작년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세계적으로 보면 K 방역이나 이런 이름으로 굉장히 외국에서부터는 찬사를 받았는데 예. 저희가 1년 동안에 보면은 또한 교육 격차, 돌봄 결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진 걸로 저희는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원격 수업 1차적으로는 원격 수업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다양한 예컨대 이제 대학생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협력 강사라든지 이런 네. 다양한 방식으로 기초학력 문제라든지 혹은 학습 중간층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위권 학생이 있고 중간층 학생이 있고 하위권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까지 조사를 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수능 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려운 가정의 경우에는 가정에서의 학습 돌봄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성적 하위권 학생들이라든지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심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별 맞춤형으로 저희가 지원 방식들을 짜서 촘촘하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격차가 한 번 벌어졌다가 극복하기 어려울까 봐, 그럴 정도로 벌어질까 봐 그게 큰 걱정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지난해 많이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실 때 아이들끼리 그렇죠. 밥해 먹다가 불이 예. 나고 그래서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지고 그런 이 안전 문제가 등교하지 예. 않다 보니까 빚어지는 안전 문제, 이걸 확보하는 방안은 예. 따로 있으십니까? 사실은 이제 최근에 그 아동 학대 문제라든가 이렇게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쟁점화되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제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원래 교사 관찰에 따른 이제 학대를 포착해서 예. 판단해서 이제 선생님이 일차적으로 이렇게 관계기관에 리포트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사실 조금 약화된 것도 그렇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 1학기에는 저희가 학교에 그 관련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고 또 선생님들도 굉장히 몇몇 사건을 통해서 경각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세심한 관찰들이 교실에서 실학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사소한 이상 징후만 있어도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는 것 일단 같습니다. 학교에서 애로는 일단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아동 학대가 명확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어떤 그 아동의 형태를 포착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사실 현장에서 이걸 다루는데 좀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 작년에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이 국민적으로 쟁점화가 됐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세심하게 이렇게 관찰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관계기관에 이렇게 보고와 요청을 드릴 걸로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저희도 중요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다음으로 사교육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도 사교육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예, 사교육 문제가 항상적인 문제고, 저희가 사실은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 말하자면 사교육이 있고 공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의 모든 정책은 공교육 강화입니다. 사교육의 역할을 축소하고 공교육 중심으로 아이들의 교육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사교육이 작년 2019년 조사가 이제 3월 달에 발표가 됐습니다. 작년에. 예. 그에 따르면은 한 20조 정도 이렇게 사교육비 총 규모가, 그리고 한 가정으로 치면 30만 원이 넘는 32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출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재임하는 동안 사교육이 더 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럴 수는 없고,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원도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규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학원을 때문에 못 가는 말씀하시는 때가 많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사교육비가 늘었다는 통계까지는 없지만 일단 작년 통계는 곧 저소득층이라든가 나오긴 하겠죠. 예, 이제 곧 3, 4월이면 곧 또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학부모가 체감한 예. 11개 그 사각세라든지 전교라든지 단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관적으로는 바로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 사교육비 부담을 훨씬 더 많이 느낍니까? 하니까 70%가 넘는 학부모들이 네. 사교육비의 부담을 훨씬 더 느끼고 있다. 이렇게 네, 당연히 응답을 그럴 한 것 것으로 같습니다. 보더라도 예. 여러 가지 간접 지표를 통해서 볼 때 사교육 압박이 있다. 강하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교육계가 참 뜨거운 이슈가 많은데 자사고, 예. 외고, 일반고 전환 문제 얼마 전에 재판 판결도 나왔는데 예. 이 특목고 폐지에 찬반이 많은데 예. 사실 교육부에서 이미 결정을 한 상태로 가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만 이 특목고 폐지가 사실상 교육의 다양성을 방해하는 거 아니냐, 예. 이것과 양립 가능하냐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 사교육 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사교육을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은 학교의 서열화를 완화해야 된다. 그리고 고교 체제를 정상화하고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양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유치원부터 이제 사교육이 성행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를 가기 위한,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이제 인류대학교를 가기 위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게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정상화해서 이렇게 다양화시키는, 그리고 2025년부터는 이제 고교 학점제가 실시됩니다. 대학처럼 예. 학점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진로에 따라서 혹은 자신의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향하는 바는 학교 간 서열화가 아니라 학교 내에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트랙을 다양화하는, 학교 내에서 다양성이 구현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 학교 간 서열화가 되니까 유치원부터 서열화된 상위의 학교에 가기 위한, 저는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대학의 서열화, 대학의 학벌 체제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좀 완화하는 것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닌가, 예, 이렇게 다 연결이 생각하고 돼 지금 좀 있으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학교가 서열화가 안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선발하는 기준 자체가 서열화를 우선 전제로 하고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자사고 말씀 조금 더 나눠보면 최근에 일부 법원이 자사고에 대해서 취소한 게 부당하다라는 판결이 그렇습니다. 났는데 해법이 이다음 어떻게 하실 건가 이런 판결 또 나올 수 있고,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밀고 나갈 생각이고. 예, 네. 예. 뭐 사법부에서 일단 2개 학교,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해서 저희들의 취소, 지정 취소, 그러니까 자사고 지정 취소, 일반고 전환을 내년부터 하라. 이것이 말하자면 법원에 의해서 교육청이 패소하는 식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2가지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패소한 것은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평가에 의해서 일부 학교가 일찍 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하는 정책이고
법원의 판단이고요. 2025년부터는 전체 자사고와 외고가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자사고의 경우는 법적 근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으로 인해서 말하자면 자사고의 지위가 있는데 시행령 자체를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서 교육부가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부터 2025년은 전반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말씀 듣고 싶습니다만 뉴스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